예,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, 3차 정상회담의 일정이 확정이 되면서 역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런 관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.15 경축사에서 남북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강조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번 2박 3일간 이어질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논의가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인 건데요.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대종 기자. 네. 오늘 정의용 실장이 발표한 그 발표문 내용을 보면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연다. 이게 이제 합의된 상황이라는 말이에요. 근데 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위치가 좀 개성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? 그렇습니다. 개성공단에서 열립니다. 근데 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와 관련해서 이게 남북 경협이랑 어떻게 연결을 져서 생각이 될지 궁금하네요. 일단 표면적으로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남북 경협과는 표면적으로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. 그렇죠. 그렇습니다. 통일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사무소는 남북 경협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요. 그러는 이유가 있죠. 그렇습니다. 아직 미국이 그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. 네. 미국의 입장은 결국 남북 경협보다도 북한의 어떤 비핵화 조치에 연계된 대북 제재가 우선이다라는 게 미국의 지금 입장입니다. 이번에 연락사무소 개소일을 확정하자는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하지만 연락사무소가 어떤 남북 경협에 결국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지금 예상은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. 예를 들어서 독일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독일은 이 통일 전에 연락사무소와 유사한 상주 대표부라는 것을 설치를 하고 이 동독과 서독 간의 어떤 이 교류 접촉면을 매우 넓혀 왔습니다.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남북 간의 공동 연락소를 차리게 된다면 결국 이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도 한껏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 연락사무소가 개성에 있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남북 경협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가 개성공단이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런 면에서도 좀 충분히 좀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인데 이 공동연락사무소라는 게 개소가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한다고 그럽니까? 일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당국자 이 양측이 모두 24시간 상주를 하게 됩니다. 아예 들어가 있다는 얘기군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설치 장소가 주목됩니다. 바로 개성공단 내에 설치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남북 경협의 어떤 대표성을 띠는 게 바로 또 이 개성공단입니다. 그래서 미국만 사실 용인을 하게 된다면 남북 경협의 어떤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또 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. 근데 앞에서 이대종 기자가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남북 경협 또는 개성공단 가동, 재개 이런 등등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입장들을 계속 보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기대감만 앞서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. 그렇습니다. 결국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핵심, 그러니까 관건은 북미 간 대화가 좀 어떻게 풀리느냐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. 북한의 어떤 비핵화 수준의 조치 수준을 보고 미국이 남북한 간의 교류를 어느 정도까지 용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개성공단의 재개 여부도 이제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아시겠지만 북미 간 대화가 진전만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 개성공단을 가동할 수 있도록 이미 물밑 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최근에 이 수자원공사가 지난달 계속 개성공단의 어떤 물 공급 점검을 위해서 직원을 파견한 바 있고요. 아시겠지만 물을 공급하려면 결국 전기도 들어가야 됩니다. 그렇죠. 이 때문에 전기가 있어야죠. 그렇습니다.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서 이미 정부는 기본 인프라 준비에는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이렇게 본다면 북미 간 대화만 진전이 된다면 이 개성공단의 어떤 연내 재개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. 그러게요. 아직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남북 경협 문제를 자꾸 좀 카드로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혹시 북미 회담이 또 잘 된다면 또 얼마든지 우리가 예상하기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또 재개될 수 있는 거니까요. 북한이 계속 그 비핵화에 대해서 조치 이야기를 하는 것도 결국 같은 맥락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사실은 지난번 4.27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합의됐던 것 중에서 구체적인 것들이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는 철도 연결 사업 아니겠습니까?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좀 진전된 게 그동안 있었습니까? 아직은 좀 크게 진전된 바가 없는데요. 최근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이 북주 경의선 철도 구간에 대해서 어떤 좀 열차 시범 운행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. 왜냐하면 군사분계선 어떤 통과 승인권을 갖고 있는 유엔사가 미국과 같은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네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
남북 경협에 대한 우리 측 의지는 뭐 확고한 그런 상황입니다. 지난 4월에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이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 연결과 현대화에 대해서 이미 합의를 했고요.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광복절 축사에서 철도와 도로 연결은 한반도 공영의 어떤 공동 번영의 시작이라면서 올해 안에 이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렇죠. 따라서 뭐 모든 열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미 간 어떤 대화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렇게 본다면 최근에 어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대화가 이번에 열리는 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만큼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어깨가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. 어깨가 무겁겠습니다. 자,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.